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몇 년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몇 년도 가격까지 하락해야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랬더니 다양한 의견이 달렸어요. 자, 2016년까지 하락해야 된다는 분도 있었고 2017년까지 하락해야 된다, 2018년, 2019년, 그분 2019년은 2명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1월 상승분까지 하락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다는 부분이죠. 쇼킹 부동산은 몇 년도 가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오늘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보다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 버블이라고 할 만큼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던 시기가 있나요? 있죠. 참여정부 시기에 집값 정말로 많이 올랐죠. 자, 참여정부 시기에 집값 많이 올라서 결국에는 집값 못 잡은 정권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버리고 정권이 바뀌었던 것도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 집값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일단은 집값은요, 무조건 금리와 연계시킨 걸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 당시에 대출금리, 정기예금 금리가 IMF 이후에 빠르게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에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공급 부족을 부르면서 금리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집값 급등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참여정부 시기에 음마아파트 가격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참여정부 임기 출범 시기에 보면은 음마아파트가 2003년 1월에 31평 기준으로 4억 8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에 11억 6천까지 치솟아요. 그 다음에 소폭 조정된 상황에서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게 10억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2003년 1월부터 임기 말까지 1.1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요. 4억 8천에서 10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문재인 정부 시기의 음마아파트 변화 볼까요? 2007년 5월에 음마아파트 31평이 1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6억 3천까지 2021년 11월에 찍었다가 임기 말에 25억 4천으로 소폭 하락한 채 임기가 끝나게 되죠. 그런데 임기 초와 임기 말의 상승률을 보면요, 1.12배 상승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와, 음마아파트만 보면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비슷하게 올랐네. 그런데 참여정부 이후에 몇 년 전 금액으로 돌아갔나? 오늘은 그게 메인 핵심이잖아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강남 지역 고점은 2006년 말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는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06년 11월에 음마아파트가 11억 6천만 원으로 고점을 찍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위기 당시에 7억 4천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반등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세 부동산 하락기 시기인 2013년 1월에 6억 9,400만 원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11억 6천만 원에서 40.1% 하락을 해요. 그래서 맨날 음마아파트 과거에 40% 폭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수치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40% 하락한 가격은 몇 년도 가격일까요? 자, 음마아파트 과거 시세가 나와 있는 표를 봤더니 2005년 4월 가격이네. 야, 집값 고점은 2006년 11월인데 고작 1년 전 가까운 금액으로 돌아간 거네. 생각보다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지 못했네. 왜냐면은 2005년 4월에 31평 기준으로 7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참여정부 시기에도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부동산 가격 흐름이 있었어요. 바로 집값 급등 막바지에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2005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무려 65%가 급등해요. 7억짜리가 11억 6천만 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에 형성된 부동산 버블은요, 이 마지막 상승했던 65%의 급등만 제거된 채 끝나게 돼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정말 수직적으로 올라왔지만 그 상승분까지는 반납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2006년 이후에 7년간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한몫을 했다고 봐요. 2006년 10분위 과고 소득은 월 696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3년에 10분위 가구 소득은 월 927만 원, 소득 증가율 33%라는 거죠. 그래서 2005년에 7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지만 2013년에 7억이라는 금액은 그래도 무리하면 살 수 있는 수준이겠네, 이렇게 접근하면서 하락에 좀 브레이크를 걸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넘어와서 이번 부동산 가격의 꼭대기는 모두 아시다시피 2021년 8월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021년 8월 말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거래가 뚝 끊기고 집값도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보합으로 넘어가다가 올해부터 하락 추세로 들어가게 됐죠. 자, 그런데 2021년 8월에 신고가 찍었다 치고 1년 7개월 전 가격이면 언제일까요? 2020년 1월이거든요. 과연 이렇게 비교해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2020년 1월도요 집값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예요. 코로나19에 너무 많이 뛰어서 그렇지 2020년 1월 집값 만만치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2020년 1월 이전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다?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올 정도로 과열됐던 시기라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코로나19에서 기준금리 0.5%가 되면서 완전 미쳐버리긴 했지만 이때도 솔직히 싸진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부동산 가격은요, 2017년에 한 번, 2018년에 한 번, 2019년에 한 번, 2020년, 2021년 5차례의 급등기를 거치게 됩니다. 2019년 말 가격, 2020년 1월 가격도요, 3차례의 급등기가 반영이 된 건데, 이렇게 한번 급등할 때마다 집값이 30%는 우습게 뛰어버렸다는 부분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2020년 1월 정도의 집값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 음마아파트 2020년 1월 실거래가를 보면요, 한 19억 2천부터 19억 5천 정도, 한 19억 2천이라고 볼게요. 자, 음마아파트 현재 시세 어느 정도죠? 한 20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26억 3천만 원에서 떨어져서 이 정도예요. 자, 보면은 2020년 2월 실거래가는 고점 대비 26% 하락한 거고 현재 최저가는 20% 하락한 것으로 보이죠. 문제는 이 정도 하락한 거 1년 7개월 정도 금액이 2020년 1월 가격인데 19억 정도 하락하면 여러분들 만족하시고 사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으실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락을 기다리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바로 몇 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한다기보다는 좀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로 접근하신 게 어떨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솔직히 이제 그 가격으로 돌아가기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득 증가율도 감안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소득 10분위 가구 소득이 특히 많이 증가를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과거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되면 그래도 매수세가 복구나 지금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락률로 접근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6년 부동산 버블 붕괴 당시 전체적인 하락률 보면요, 수도권이 다 비슷비슷했어요. 고가 아파트라고 많이 떨어지고 중저가라고 안 하락한 거 아니고요, 외곽이라고 덜 떨어지고 강남이라고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하락을 했는데 특히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좀 하락폭이 컸어요. 마이너스 35%에서 43%까지 찍었죠. 음마는 40%인데 그거보다 약간 덜 떨어진 단지도 있고 더 많이 떨어진 단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40%면 좀 많이 떨어진 편이었어요. 일반 아파트는 어떻게 하락했을까요? 한 고점 대비 30에서 한 37% 정도 하락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과거와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 사이에 집값 상승률도 굉장히 비슷했고 하락할 때도 한 이 정도 흐름이 과거에 하락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좀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근간으로 과거부터 청약 아파트를 추천드릴 때 주변 시세 대비 30% 이상 하락한 이제 분양가가 저렴한 곳을 좀 메인으로 많이 추천드렸던 거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누구나 내 집은 필요하죠. 내 집이 가져다 주는 만족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하락하는 주택 무서워서 못 사겠다? 그러면은 대폭락에도 살아남는 분양이 있습니다. 그걸 잡으시면 돼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앞으로 정말로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청약가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당첨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